안녕하세요.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관리 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 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. 예전에 목조주택에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드렸더니 건축 관련해서 문의가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제주도에서 집을 지으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건축 관련된 영상 하나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. 지금 목조주택 말고도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택이긴 한데요. 가끔가다 이제 그 시공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ALC 벽돌조로 해서 집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제가 아시는 또 친한 소장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본인 집을 직접 ALC 시공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집과 함께 본인이 운영할 사무실 상가도 지금 지으셔서 지금 거의 다 완공하는 단계인데요. ALC 구조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AL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기본적인 부분들을 꼭 챙기셔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100% 하자가 생깁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시공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요. 그 대신에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는 하자가 생기지 않는 방법은 분명하니까요. 기본을 지키지 않는 시공 방법을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집은 하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고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ALC에 관련돼서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서 가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시공하는 ALC 벽돌의 두께입니다. 이 두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내부에 단열재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입혀서는 안 되는 그런 시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지금 제일 잘못된 게 보통 여기 200T라 그래서 두께가 200짜리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석고보드를 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시공을 하셔요. 이게 거의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시공하는 현장을 가보면 200T에 단열을 한다는 명목 아래 그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이 ALC는 그 자체로 이 단열이라든지 이게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350T 그냥 350 두께짜리를 쓰셔서 이 부분으로 해서 칠루만 마감을 다 끝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게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LC 벽돌은 쪄서 만들어낸 기포 콘크리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찌는 상태에서 안에 숲이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빠지려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. 근데 스티로폼이라든지 석고보드를 대고서 내부 마감이든 외부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이 숲이 빠져나갈 구멍이 안 생겨요.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숲이 머물러 있다 보면 발생되는 곰팡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. 잘못 진 집 같은 경우 곰팡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ALC 벽돌조로 해서 집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350T 이 하나만 쓰실 생각으로 집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LC 벽돌의 밀도입니다. 이게 내벽하고 외벽에 들어가는 ALC 자체의 재질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밀도가 빡빡한 게 있고 밀도가 느슨한 게 있어요.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벽을 쌓을 경우에는 이 밀도가 빡빡한 걸 쌓아야 돼요. 오히려 외벽이 더 빡빡한 게 아니라 안쪽이 더 밀도가 촘촘한 거를 쌓아줘야만 이 하중이라든지 이 압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에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.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같은 재질로 해서 내외벽을 쌓아버리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벽, 외벽에 관련된 밀도 차이가 나게끔 해서 내벽과 외벽을 구분해서 조적을 쌓아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구부 상단의 테두리보 시공 여부입니다. 거의 99%가 이 부분들을 잘 안 합니다. 이게 개구부라 그래서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비워놓잖아요. 그 상하로 사실은 하중이 받게 되면 이게 벽돌 구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공간이 비어있고 그 공간만큼은 힘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상단부에 꼭 테두리보를 가로로 심어줘야 돼요. 테두리보라는 거를 압축력과 인장력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사실은 근데 이 테두리보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이 부분들도 정상적인 시공 방법을 택해서 한다 그러면 이 테두리보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. 개구부 그러니까 창문 공간 만들어 놓은 그 하단 부분도 철근을 가로로 꼭 ALC 안에 장착을 해서 넣어줘야만 어떤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. 그래서 테두리보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ALC 벽돌을 쌓을 때
조족 방식의 확인입니다. 조족, 그러니까 ALC 벽돌을 쌓을 때 ALC 사이사이에 몰탈 접착제를 붙이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. 근데 이때 잘 접착이 되도록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주거든요. 근데 이때 간혹 가다 보면 쇠망치를 쓰는 그런 시공업체도 있어요. 근데 이건 쇠망치를 썼다가는 이 자체 내부 안에서 벌써 이 균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폭 콘크리트 ALC의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완충이 되는 고무 망치라든지 가벼운 소재의 그 망치들이 있어요.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. 근데 요즘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래도 내가 살집을 맡겨놓고 이 시공하는 모습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 꼭 반드시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만드는 경우는 절대 비춥니다. 그 이후론 샌드위치 판넬은 양면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열 손실, 화재, 화중 등의 그 단점이 훨씬 많은 시공 방법이라서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LC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이 공기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ALC 구조에 맞는 지붕을 올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아까도 그 첫 번째 두께 부분을 설명해 드릴 때 이게 내부라든지 이런 마감재를 따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요. 뭐 외부에 돌을 붙인다든지 이런 상황이 또 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이게 그냥 2, 3년 동안 이 습이 빠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차단하기 때문에 독일제 뭐 이 칠들이 있어요. 뭐 외부 쪽에는 RC톱이라는 칠로 뭐 방수 마감을 하면서 칠로 처리를 하고, 내부 쪽은 수지 칠인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ALC 시공 방법에 맞는 칠 방법을 선택을 해서 방수와 외부 마감을 하셔야지, 외관을 이쁘게 꾸미신다고 해가지고 이쁜 돌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판넬이라든지 이런 이쁜 외부 마감재를 부착을 해서 이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요. 그런 부분만 좀 연두해 두시면 최소한 그 이상의 뭐 디테일한 시공 방법까지는 모르셔도 지금 5가지 정도 ALC의 두께, 그 다음에 내벽과 외벽에 쓰는 ALC의 재질을 구분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개구부 상하에 테드리버와 가로 철근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조적시 ALC 벽돌을 쌓을 때 완충이 되는 고무 망치라든지 가벼운 소재의 망치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이 ALC 구조에 맞는 샌드위치 판넬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한 지붕 구조를 입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ALC 구조에 관련돼서 5가지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ALC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요 5가지만이라도 좀 지켜서 집을 지으시면 최소한 큰 하자에서는 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